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2022년 8월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최근에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저의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8월에 기준금리가 최소 75bp 이상은 인상이 되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영상을 좀 참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금리가 25bp 인상으로 그치면서 이후에 이 영향력이 어떻게 발현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순수하게 국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 금리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국의 금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고 이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2022년 8월 26일에 미팅을 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미 연준의 최대 목표가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며칠 사이에 금융시장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국내 시장까지 모두 굉장히 낙관론이 팽배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페드의 이번 발표가 있은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페드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어떻게 낙관론을 피웠는가 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곧 멈출 것이고 추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페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말을 한 것입니다. 페드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에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면서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낙관론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은 가능한 모든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양적 기축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월까지는 기존에 월 475억 달러에 긴축을 했다면 9월부터는 월 9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서 긴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월 475억 달러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예상에 못 미치게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이 긴축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단지 미국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성장 둔화, 노동시장 여건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가계와 기업에도 약간의 고통,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불행한 비용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약간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조를 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드는 2023년 봄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팅의 결과에 의해서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에 0.75%포인트가 거의 확실시하게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상했고 금년 남아있는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있지만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인상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 경제의 명운이 갈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명운이 갈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금리 역전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규모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은의 예측대로 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연 3%포인트가 된다면 미국과는 0.5%포인트 또는 1.25%포인트의 금리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계 대출과 부동산 안정은 작은 고통이나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29일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350원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먼 미래의 예측 환율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뉴스를 본다면 이 부분은 좀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이라고 말하는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 29일 현재 환율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도 환율에 민감하신 부분들은 훨씬 더 와닿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대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세계화 또는 블록 경제화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의 주력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 유입은 줄어들고 외화 유출이 많아진다면 외환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한국 대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는 낙관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이다. 9월에 미국이 0.5%포인트 인상할 것이고 11월과 12월에 남아있는 두 번의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3.25%포인트에서 3.50%포인트로 연말에 끝맺음을 할 것이고 내년이 되면 이 부분이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월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나마 현재의 우리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다면 매우 우리에게 낙관적이고 최상의 상황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은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50%로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있을 많은 예상 수치, 그 부분에 비해서는 최상의 금리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최상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현재 예상대로 25bp씩 두 번 인상된다면 연말에 금리 역전 현상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명심해서 그래도 위험 요소를 좀 줄인다면 남아있는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에 0.25%포인트씩이 아니라 최소한 0.5%포인트씩 상승시켜서 미국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금리 상황입니다. 미국은 9월에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을 하고 11월과 12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시켜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연말에 3.50%포인트 서부터 3.75%포인트까지 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리가 그대로 있는다면 연말에 가서는 마이너스 0.5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75%포인트까지 금리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금리 역전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와 미국의 금융 상황은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금리 역전을 방관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를 담보로 무모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금리를 적정하게 현실화하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반드시 미리 참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무시했다가는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9월에 0.75%포인트, 그리고 나머지 두 번 11월과 12월에 각각 0.50%포인트씩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 미국은 연말에 4%에서 4.25%포인트의 금리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나라하고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5%포인트라는 엄청나게 큰 금리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세 번째의 경우는 우리에게 매우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의 상단을 특정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피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예시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도 예측하면서 국내의 금리 인상을 저질해야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